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최근 3년 동안 팔린 땅의 43%를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든 것은 아닌지 제주도가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2공항 예정 부지에서 5km 정도 떨어진 임야.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 8월 이곳의 땅 2,000제곱미터를 8,300만 원에 샀습니다. 이 땅은 1년 새 주인이 2차례 바뀌었고 땅값은 20%나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이곳 성산읍 지역의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면적의 37% 정도를 도외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성산에서 팔린 땅의 43%도 도외거주자가 샀고 도외거주자의 거래량은 3년 새 2.7배나 늘었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의 89%는 가격은 낮지만 개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농지와 임야였습니다. 도외 거주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건대는 아무래도 이쪽이 동쪽 지역이 지금 현지로서는 서쪽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많이 저렴했었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이 성산읍 일대를 신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것은 지난 2012년. 제주도는 이때부터 거래된 농지를 실제 주인이 경작하는지와 거래 금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외 주소자들이 이제 그 농지들을 사고 농사를 안 지으면서 이제 단기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이제 매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철저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제주도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국세청과 사법당국에 세무조사와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예정지역 주변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만들고 제주도의 도시 계획을 새롭게 짜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문제를 주제로 특별대담에 나선 원희룡 지사. 먼저 입지 선정 이후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짐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위험 수위를 넘어선다라고 판단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줄이기 위해 다음 주부터 절차가 시작된다며 제2공항 조기 완공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넘기겠다. 그래서 지금 벌써 그 예타를 시행하기 위한 팀을 짜는 작업에 들어가는 걸 보면 기재부도 매우 적극적이고요. 제2공항 주변에 공항 복합 도시인 에어시티를 개발하기 위해 이르면 6개월 안에 도시계획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 내지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만약에 이게 힘이 붙이면 확보만 해놓고 단계적으로 가도 됩니다. 제2공항 건설과 맞물려 제주도 전체의 도시계획을 새롭게 짜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교통망은 욕심 같아서는 20분 전후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 그 성산의 공항과 현재의 서귀포시와 강정항 이게 또 어떤 이 성장 축으로 쾌속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현재의 제주공항 문제는 뾰족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다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놓았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의 70%를 차지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평리는 최근 마을 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고 청년회와 어촌계도 제2공항 반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난산리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수산 1, 2와 신산리도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예산이 도의회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대안교재를 쓰는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행정질문의 핵심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었습니다.
교육청이 뚜렷한 대책 없이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정부로, 도청에서는 교육청으로 서로 핑퐁 게임을 하듯 미루다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될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성문 교육감은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학생 증가 추세를 볼 때 국가의 지원만이 해결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1억 원짜리 사업 579개를 당장 없애라는 것과 같아서 도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성지 도의장은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안으로 인정교과서나 장학자료를 활용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향후 수능 시험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에서 개발하는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4.3에 관한 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교체제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성문 교육감은 연말까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열린 민족화의 제주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라산과 백두산의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협력과 교차 관광 사업은 내년 중에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또 제주에서 시작된 태양과 바람의 선한 에너지가 북한의 평화 에너지로 전파되기를 기원한다며 남북 에너지 평화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네, 요 며칠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고요. 대기의 질도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모레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고요. 주말 내내 막바지 늦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0도 내외,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모두 10도를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도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 12도로 출발해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선선해서 산행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가을철 산길은 낙엽으로 덮여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구름 사이로 따뜻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많게는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초겨울 수준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강정마을 주민의 특별 사면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눈 장관은 오늘 제주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정마을 주민 일부는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아 사면 대상이 아닌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처럼 불법 폭력 시위 문화가 남아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경찰서장을 지낸 A씨는 제주지방경찰청 간부 B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A씨는 경찰서장 재직 당시 과장급 간부였던 B씨 등이 승진을 청탁하며 자신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차기도 남서쪽 106km 해상에서 무어가 조업을 한 혐의로
200톤급 중국 유망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다른 어선의 선박 국적 증서와 어업활동 허가증을 가지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기 등 3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검문 검색 과정에서 주변의 중국 어선들까지 가세해 강하게 저항하자 소화포를 발사해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49살 문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문을 왜 잠궜냐며 시비를 걸다 택시기사 52살 강모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바탕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문 씨를 검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동료 일용직 노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좌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좌 씨는 지난 6월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옆방에 있던 37살 강모 씨에게 술을 권하다 시비가 붙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일용직 인부 인건비 540만 원을 빼돌리고 공사업체로부터 7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영관광지 관리소장 56살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빼돌린 돈을 공적 경비로 사용했고 뇌물 수수를 전후해 부당하게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십시일반 도서관이 제주시 애월읍 구엄지역 아동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도민들의 성금과 각급 단체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십시일반 도서관에는 지역 학생들이 독서와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기구와 책 등이 마련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